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CMA121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CMA1219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유, 그리고 형님 생각하기에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먹어도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전제를 깔고 갈게요. 네. 마취법이 틀렸네. 네, 나이를 먹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공무원 이거 뭐야 1+1이네. 이거 돈에 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질문 하나에다 2개 얹었네요. CMA님. 자, 공무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유. 일단 공무원 자체가 세상 물정을 알 필요가 없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공무원이란 직업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되는 직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토론이 그렇잖아. 공무원들이 사기 잘 당하고 세상 지식이 얕은 이유가 내일만 잘하면 되잖아. 내일만. 헬레나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내 맡은 지문만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알아야 돼? 뭐 바깥 뭐 실업률이 뭐 몇 프로다. 아니면 뭐 이번에 뭐 기업에서 뭐 사람들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다. 이런 거 왜 알아야 됩니까? 내일만 잘하면 되잖아. 내일만 잘하고 땡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등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까막누리다 이건 아니지만 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죠. 공무원이 고인물 사회이기 때문에 고인물 사회란 얘기는 안 잘리는 거죠. 나만 안 잘립니까? 저기 꼰대 같은 사람도 안 잘리죠. 안 잘리고, 그리고 고인물 사회란 얘기는 보는 사람은 보잖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너희는 새로운 사람 만나겠지만 내가 직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 내가 맡은 이들은 고인물이잖아요. 조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직업이죠. 네. 그렇지 않나요, 도로롱님? 그러니까 공무원 직업 고인물 사회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 고인물 사회라는 건 그런 거잖아. 딱 고여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고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고여있는 직무 맡고 고여있는 조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은 낫습니다. 일반 뭐 고청, 시청은 나은데 내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교육이야. 교육. 학교야. 학교. 학교는 학교 밖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는 더 공립학교는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여기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공무원의 일 자체가 그런 거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돼. 내가 일하는 어떤 직무가 민원인들한테 불만만 안 받으면 돼. 민원 제기만 안 받으면 돼. 내 맡은 일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 한 이유가 이거죠. 공무원 한 이유가 이거죠. 정년 때문에. 안 잘리니까. 왜냐,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세상 물정을 좀 몰라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왜 발생을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과 또 사업은 중간에 엎어지거나 잘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뭐 젊을 때 일할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고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장사가 계속 잘 될지 중간에 엎어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고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장사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있거든.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공기업이 아닌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 조직 내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정년까지 못 버티더라도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잖아요. 예. 근데 공무원은 그런 걱정을 안 가지잖아. 왜냐? 법에서 정년 보장을 해주잖아요. 내가 조직 안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잖아요. 만 6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도로롱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27이면 그러니까 이제 만 60세니까 한 군데 61세까지 가능하니까 한 34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리고 자시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누구는 뭐 내년에 우리 회사 뭐 어려워져 가지고 희망퇴직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그딴 거 없는데. 도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 27이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잖아. 그럼 님 학교 나왔던 같은 학교 나왔던 뭐 이제 동창들 보잖아.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참 부럽다. 야, 너 어린 나이에 공무원 됐잖아. 아,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야, 지금 내가 사기업 다 들어갔던 애들 지금 다 놀고 있잖아, 지금.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뒤에는. 27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15년, 20년 지나면 야, 나도 공무원 준비할 걸. 야, 야, 네 나이 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어른들도 한 50세 되신 분들이 이렇게 뭐 만나면 뭐 주변에 만약에 친구 중에 공무원 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우리는 뭐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 족밥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야,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네. 나이 들어도 호봉 인정되니까 월급 많이 나오지. 일도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지. 우리 나와가지고 맨날 뭐 지금 마누라한테 구박이나 받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장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와중인데 너는 그런 걱정 없잖니. 이런 얘기 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안 잘리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사람들이 뭐 자영업 때문에 힘들다, 뭐 배달비 때문에 힘들다, 뭐 고용분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죠. 관심 안 가지니까 세상 물정 어떻게 보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몰라도 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자, 공무원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서 아예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고민 가지는 것들, 뭐 고용 불안, 뭐 실업률, 아니면 뭐 사기업 취업률, 뭐 자영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안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죠. 네. 나는 상관없으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롱이도 이해가 되시고 도로롱님이 아닌 공직생활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네.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직장 세계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야 된다. 요 차이. 자, 그러면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은요. 뭐 이거 딱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예. 현실 파악 잘하는 사람. 예.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사정이 지금 개판 5분 전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개판 5분 전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위험해. 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 뭔가 투자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롱님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적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애초에 아파트라는 공간이 혼자 살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위한
아파트 건데 정작 결혼한 사람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 비싸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반 혼자 사는 사람도 아파트가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니,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계 같은 거 보면 내 집 마련은 30평짜리 방 2칸 달린 그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기준 짜잖아. 네. 아무튼 뭐, 대한민국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 네, 요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폭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잡아도 현실 파악 잘하는 것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 중에서 많지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껍데기만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사치도 심하고 외모나 어떤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치장하는데 투자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쓰잖아. 근데 나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나도 서비스 많이 받고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결과 집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보면 겉으로 굉장히 폼을 많이 잡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그래. 아파트 가보면 주상고가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매매로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되질 않아요. 매매 중에서도 정말 자기 집이다. 은행 빚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은 한 10%도 안 돼요. 한 5%도 안 돼. 오래된 아파트도. 그럼 나머지는 다 빚쟁이고 그 빚쟁이 중에서도 매매도 없어. 한 7, 80은 월세 전세예요. 월전세. 그러면 자기가 현금이나 어떤 자산이 많지 않다는 증거잖아, 그게.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사치는 다 부리고 겉으로 뭔가 있는 척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 껍데기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 부자네, 가난한 자네 하는데, 그거 완전히 틀린 거야. 정말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잘 안 써. 그래서, 좀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들. 물론, 첫인상이라는 거 중요하고, 외모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지라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좀 깨닫는 거. 네. 그게 제가 봤을 땐 세상 물정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 자기 객관화하는 거는 내 능력치, 내 상황, 내 지위, 나의 어떤 벌이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 나쁘게 말하면 나의 한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외모의 능력, 자산의 능력, 경험치의 능력, 벌의 능력의 어떤 그런 한계치와 리미트를 명확하게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내 위치를 알고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쓰잖아, 사람이. 응? 당장 먹고 살기 정도 이것저것 다 쓴다고 돈 맨날 없어가지고 마통 뚫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야. 겉으로만 삐까뻔쩍하면 속에서 뭐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르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렇잖아. 뭐 젊은 친구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간에 겉으로 삐까뻔쩍하면 속에서 내가 뭐 돈 때문에 고생을 하든 자산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되든 어차피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겉으로 좀 허름해 보여도 속이 내실을 탄탄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서 뭔가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자산적인 위험 아니면 직업적인 위험, 그런 쪽의 위험을 없애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능력을 알고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파악할 만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 없죠.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조차 살면서 평생토록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그런 영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렇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많지 않은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다수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뭐 살만하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좋아진다, 이렇게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가끔 보면 댓글 그런 거 있잖아. 아, 붕어 형, 우리나라 아직 뭐 결혼 많이 하던데요? 먹고 살만한데요? 이런 댓글도 보이잖아. 그건 보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세상 물정이 제대로 파악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소수. 그래서 나중에 뭐 경제 위기 같은 거 왔을 때 이 소수의 능력이 또 부각이 될 겁니다. IMF 때도 그렇잖아. IMF 때도 이런 걸 좀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때 물정을 파악했던 사람들은 그때 좀 기회를 잡아가 잘 된 사람들 많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질문을 2개 받았네요. 공무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유 플러스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